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유난히도 좀 많은 분들의 표정이 좀 밝은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우리 팀장님의 표정은 더 밝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봐야 할 종목이 있기 때문인데 네. 저와 두 번째로 함께했던 시간에 네. MLB와 관련해서 FNF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은 5% 넘어가고 있고요. 네.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주변 시장 자체가 다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선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주 요인은 중국 쪽 매출 자체가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3분기 실적도 아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망치이긴 하지만 뭐 매출 한 4,200억 정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한 31%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소매 판매 기준으로 올해 예상치만 1조 3천억 정도 전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소비주 하면 항상 꼽히는 게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 꼽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기준으로 9천억대예요. 이들보다 더 많이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시에는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영업이익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관심 갖고 봐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가고 있는 테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정말 오늘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관련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닉스가 상한가에 진입했죠. 6,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대 오름세고요. 퓨런티어, MDS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도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 오르는 가운데 월등히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IPO 소식에 현대 모비스에서의 이 훈풍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꾸준하게 봐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오늘 또 나왔죠. 뉴스가 있었는데 뭐 5G 통신 모듈을 자체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이게 5G 모듈 이 자체 통신 개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선행돼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자율운행 차에만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율운항 선박 쪽도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운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벨 2가 조금 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차는 레벨 3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박 쪽이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완전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은 너무 많잖아요. 길은 좁고 근데 바다는 넓잖아요. 그다음에 뭐 운항 쪽에서 해상 사고의 뭐 80%가 인적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7% 정도는 또 연비가 절감이 된답니다. 네, 현대중공업에서 뭐 이제 분사해서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아비커스라고 있거든요. 이 업체에서 이미 200여 척 정도의 자율운항에 대한 레벨 2 솔루션에 대해서 이미 수주를 했고요. 내년 8월 정도 되면은 아마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에 한 23척 정도의 레벨 2가 또 탑재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차, 자율운행 선박 이런 쪽으로 이슈는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차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네. 자율주행 선박까지도 계속해서 이슈 나올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만 보더라도 이미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부터 20% 이상 급등 그리고 대다수가 두 자릿대 급등세 나타내는데 오늘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저는 기존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딱 지금 보이는 업체들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적인 업체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넥스트칩이라고 있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AI 기반 차량용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주행이 되려면 레이더, 라이다를 포함해서 카메라가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영상을 내부 안에서 말 그대로 밖에서 찍은 영상을 내부에서 볼 수 있게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ISP-AHD라는 건데 이 기술을 외부 거를 내부에서 조금 화질이 고해상도로 구현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넥스트 칩의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삼성전자, 중국의 BYD, 그다음에 도요타, 그다음에 유럽에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 보시 이런 업체들을 또 고객사로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3단계를 가는 데 있어서 넥스트 칩이 충분히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에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측에서 긍정적인 효과 내고 있는 넥스트 칩을 꼽아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받아볼게요. 네,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400원 정도 오늘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 거의 지지선 가까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충분히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입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17,000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10,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길건우 팀장님이 꼽아주신 삼고 찬바람 분다. 네. 배당주에 투자 노려볼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선 관련한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 웅진 싱크빅은 2%대 오름세고요. 삼성화재도 2%대. 오늘 배당과 관련한 종목들이 찬바람이 불면서 2%대, 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좋은 배당주가 찬바람이 불면 좋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근데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메리트가 떨어졌다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신 분들이 채권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뭐 이런 수치들도 있더라고요. 고액자산가들이 9월에만 장기 국채를, 심지어 장기 국채를 평균 9억 원 정도 1인당 매수를 했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팔고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이 지금 전망치가 막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 나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예상 외로 좋더라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기 침체나 뭐 고환율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쉽사리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를 보자면 사실은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다 보면 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방어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조금 담으려고 하는 4분기 전략들을 보니까 2차 전지, 성장주 쪽에서는 2차 전지를 담고요. 가치주 중에서는 식음료랑 금융주를 담아요.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하니까 지금 은행에서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2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배당주에 대한 매력들이 저는 그래도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를 넘어서서 평균 배당 수익률이 10%니까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종목이 있으니까 또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금융주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효성 TNC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스판덱스 1위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작년의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4월달에 배당금이 주당 5만 원이었어요. 네, 주당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한 16%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스판덱스 실적 자체가 역대급이었습니다. 1조 4천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비하면 한 4배 정도를 더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8조 5천억에서 올해 9조 6천억 늘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영업이익은 한 5,300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냐를 따져보면 하반기 때 사실은 이제 상반기까지 중국 봉쇄도 조금 많았고요. 중국에 대한 수요도 조금 부족했었는데 하반기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수익성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하반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업체들을 보여드렸는데 주주 친화 정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주 친화 정책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 배당 수익도 효성 TNC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적으로도 무슨 수소차, 뭐 연료 탱커 라이너용
소재 개발도 여전히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세계 최초로 또 친환경 바이오 스판덱스를 또 출시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배당 수익 플러스 수요가 조금 살아나고 경기 침체가 조금 꺾인다라는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하면 매출 자체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노릴 수 있는 효성 TNC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들고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계셔도 두 가지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까지 들고 갈 그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근데 세워볼까요? 가격은요 조금 네. 짧게 잡았어요. 1차는 30만 원으로 잡았고요.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35만 원까지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반대로 손절 라인은 26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당 5만 원의 배당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무려 16%인 효성 TNC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